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920년대 국내 민족주의자들의 실력 양성 운동을 봤잖아요. 근데 다 실패로 끝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실패한 이후에는 갈라집니다. 이렇게 자치론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치운동을 주장했던 인물들을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엔 이제 오늘은 1920년대 역시 국내인데 아까 거는 1920년대 국내의 실력 양성 운동을 본 거고 지금 보는 건 1920년대 국내 민중운동을 볼 겁니다. 역시 1920년대고요. 국내고요. 민중운동을 볼게요. 자, 그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봤던 실력 양성 운동은 지식인 계층이고 일명 사회 지도층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주도했던 어떤 그러한 운동들이고요. 자, 이건 밑에서부터였던 운동이 되겠죠. 자, 해서 국내 민중운동 워낙 중요한 두 개의 만세운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세운동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1919년이죠.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운동이 있었는데 이 3.1 운동이 실패로 끝났죠.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고 나서는 1920년대가 되면서는 사실 조용했어요. 국내에서. 그러다가 3.1 운동 이후에 있었던 게 바로 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26년, 29년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보죠. 제목이 60만세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니까요. 먼저 1926년 4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사망하자 우리 1919년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이었잖아요. 26년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례식입니다. 왜 장례식들을 이렇게 디데이로 잡았냐면 아무래도 장례식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자연스러웠죠. 일본의 눈을 가리거나 피할 때 좀 모임을 할 때 좀 자유스러운 어떤 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날들을 디데이로 잡은 겁니다.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사망하자 조선공산당, 왜냐하면 1925년에 창당됐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얘는 몇 년이니까? 26년이니까. 조선공산당이 먼저죠.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나옵니다. 천도교. 자, 천도교는 동학의 3대 교주 손병희 선생님이 이름을 바꿨다고 얘기했죠. 1대, 2대 때까지는 동학이었고 동학의 이미지가 좀 나빠졌다 생각해서 이제 새롭게 바꾼 거죠. 천도교 3대 교주 제3대 손병희 를 비롯한 민족주의 계열은 됐습니다. 아, 그럼 느낌 와야 됩니다. 60만세 운동은 이 합치기 힘든 두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학생단체와 함께 그러면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학생단체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거족적인 만세 시위를 뭐 했대요? 문장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계획했습니다. 일단 계획은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첩자들은 맹활약하기 마련이죠. 첩자들, 밀정들, 간첩들, 세작들 같은 편입니다. 다. 자, 일제는 제2의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를 강화하였다. 천도교 청년회 측에서 경문을 인쇄하기로 하였으나 참 사전에 발각 잘 됩니다. 사전에 발각되어 압수됐고 조선공산당은 이미 뭐 거의 뭐 괴멸시켰냐는 얘기도 조선공산당의 간부들까지도 체포되었다. 그러나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비롯한 학생 조직은 발각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활동의 폭이 좀 컸겠죠, 학생들은. 왜? 모일 수밖에 없잖아. 학교에 매일 가야 하니까. 그래서 종교단체도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 모이기가 쉬웠지만 일단 발각이 됐어요. 학생들은 경문을 인쇄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등 예정대로 시위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계획은 사회주의 계열, 천도교 계열 학생단체가 모두 했지만 실행은 결과적으로 학생만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중간에 걸렸어요. 순종의 장례일인 6월 10일 학생들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례 행렬이 지나는 곳곳에서 경문을 뿌리며 시민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일본 군과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검거했다. 60만 세 운동, 자,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했고, 실행은 누가 하고, 학생들이 했고, 결과는 나옵니다. 학생들이 항일 민족 운동의 주체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60만 세 운동은 준비는 학생 운동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운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예요. 60만 세 운동으로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어떤 주체로 발돋움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 준비할 때 참 만나기 어려운 두 계열이, 그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했습니다. 어쨌든. 연대, 함께 힘을 합친 경험. 이 두 가지가 60만 세 운동이 비록 실패했지만 갖고 오는 의지야. 의, 두 가지. 그래서 선생님이 연도를 기억하라고 했던 게 26년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25년에 치안유지법과 조선공산당이 창당됐고 26년에 60만 세 운동이 있어. 그 다음에 27년에 너무도 중요한 단체가 나오죠. 신간회가 나옵니다. 완전 중요합니다. 우리가 1910년 이전 1907년에 우리나라의 웬만한 독립운동가들은 다 신민회를 나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중요했던 애국개몽운동단체가 신민회였잖아요. 1907년이죠. 20년 뒤인 1927년에 나옵니다. 신간회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신민회는 선생님이 신민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했어? 처음에 출발은 얘네도 애국개몽 운동단체이기 때문에 계몽을 강조한단 말이야. 깨우쳐야 되는 거. 그러면 실력 양성 운동과 노선이 같잖아. 근데 얘네가 나중에 뭘 느껴?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무장 독립 운동으로 나갔다 그랬지. 그지? 그런 다음에 신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밀 결사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직 식민지는 안 됐지만 그 앞에 나왔던 애국개몽 운동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단체 활동했다가 다 까였잖아요, 일본한테. 그래서 비밀 결사로 돌아섰지. 하지만 신간회는 아니에요. 신간회는 공개단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대놓고 간판 걸었어요. 쌤, 어떻게요?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차이점. 신민회는 비밀 결사지만 신간회는 공개단체다. 그리고 신민회보다 27년 신간회가 더 중요한 건 처음이자 끝입니다. 신간회가. 뭐예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처음이자 마지막 단체입니다.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신간회처럼 쭉 같이 갔다면 분단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지? 어쨌든 처음이자 마지막 단체였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신간회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합작 단체면 규모는요, 뭘 물어? 전국 최대지. 다 들어가던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오케이? 가장 컸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26년에, 그래서 25년, 26년, 27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가면 되겠지. 25, 26, 27. 그 다음에 77. 신금민회는 1907년에 창당돼서 1911년에 끝나죠. 신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지. 31년에 해소됩니다. 법칙같이 나오지. 막 역사의 법칙같이. 물론 우연인데. 자, 그런 다음에 60만 세 운동에서 우리가 나중에 60만 세 운동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울 겁니까?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공통점은 뭐야? 둘 다 주도가 누구야? 학생이라는 게 공통점이지. 60만 세 운동도 학생들. 광주학생은 학생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학생운동으로 묶일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두 운동의 구호가 나옵니다. 경문과 구호. 당연히 여기는 안 주겠죠. 그러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경문을 보고 이게 60만 세 운동인데 광주 학생항일 운동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 살짝 가리고 볼까요? 조선은 조선이네, 조선이다. 선생님 이게 당연한 소리일까?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학교의 용어는 조선어로. 왜? 당시 국어는 일본어였으니까요. 학교장은 조선인이 한다. 그러니까요. 이 비정상적인 시대에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일본인 물품을 배척하자.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와우, 감 잡아야 돼요.
지금 무슨 감이요? 지금 앞에서 이런 말 했지. 농민운동, 노동운동, 청년운동 나오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이다. 그랬잖아. 실체야. 노동 느낌 가야 돼. 아, 이 경문 만들 때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었겠구나. 느낌 옵니까? 8시간 노동제. 오케이? 감이 와야 돼요.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한 노동. 사회주의 사상에 사회주의 계열이 가담했다라는 걸 이 경문에서도 알 수 있어요. 동척을 철폐하라. 아주 악명 높았던 일본의 투지회사죠. 일본인 지주에게 봐봐. 이것 두 개는 이 경문의 이것 두 개는 노동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농민운동이잖아요. 농민운동. 소작료를 바치지 마라.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하여 소작대를 4대 이후로 하고 공과금은 치주가 납부한다.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요. 농민운동, 노동운동, 아 무슨 계열의 영향? 사회주의 계열의 영향을 받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학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입김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60만 세 운동 때 경문입니다. 여기 보면 60만 세 운동의 바탕에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과 식민지 수탈 정책은 노동 계열에서 농민 계열에서 그다음에 교육,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었다. 경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이게 26년이었고요. 자 그러면 27년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신간에. 그래서 광주학생 운동은 언제입니까? 29년이죠. 그러면 60만 세 운동은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신간회 이후이기 때문에 시험에 신간회가 어떤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에요. 60만 세 운동은 될 수가 없어요. 신간회 전이니까. 그래서 연도를 기억하면 훨씬 빨리 답이 나옵니다. 기억해주세요. 25년, 26년, 27년, 29년. 와우, 쌤. 25년, 26년, 27년, 29년.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조선공산당 나오고, 치안유지법 나오고, 60만 세 운동 있고, 신간에 창단되고, 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25, 26, 27, 29 연도별로 기억을 해보자. 그러면 좋다. 192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은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아무래도 이제 1926년 60만 세 운동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한 번의 경험은 정말 중요해요. 머리로만 있던 것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한테 부족했던 게 뭐였고를 알게 되기 때문에 60만 세 운동 이후에 학생운동이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겠죠.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독서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비밀 결사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 수업 중 한국어 사용, 학생회의 자치,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을 내걸고 동맹휴학을 벌이기도 했다. 이게 한 저항의 운동의 방법이지. 동맹휴학이라는 게. 우리 식민지 전에 1910년 이전에 아니면 근대 개화기 때도 보면 갑오개혁 갑승정병 이럴 때도 보면요. 자, 우리가 저항의 방법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죠. 철시, 동맹, 함께. 그치? 이건 어떤 저항의 방법입니다. 1929년 10월 이제 발단이 되는 사건이죠. 나주역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 통근 열차 한국인 희롱 사건입니다. 통근 열차에서 일본인 중학생이 한국인 이제 여학생, 웬 조선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티가 나겠죠? 걔네들을 희롱했는데 역시 그걸 보고 있었던 한국인 남학생들이 뭐야? 이제 하면서 일어난 사건, 충돌 사건인데 문제는 충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충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일방적으로 일본인 편을 들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나오지. 경찰과 교육당국이 일본인 학생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자 지금까지 쌓여있던 어떤 불만들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한 폭발이 아니지.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이 있었잖아. 주식적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 지역의 학생들은 민족차별 중지와 식민지 교육 철폐를 내걸고 11월 3일 대규모의
시위를 전개했다. 광주 지역의 학생 비밀 결사인 성진회와 여러 독서회가 시위를 주도했다.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일제는 광주에 휴교령을 내리고 수습을 깨했지만 시위의 소문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을 확산되었다.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광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드디어 나오네요. 이 유의미한 단체. 독립운동 사상에선 가장 중요한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신간회. 신간회는 광주에 그래서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한 게 바로 뭐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야. 조사단 발표합니다. 조사단을 파견하여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다음 조선청년총동맹 이런 거 나오면 다 사회주의야. 얘들 알겠니?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중에 많은 단체와 조직들의 이름을 가지고 민족주의 계열인지 사회주의 계열인지 힌트를 잡을 때 앞에 조선 붙잖아요. 90%가 사회주의 계열이야. 아닌 10% 조선은 붙었는데 민족주의 계열인지 하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줘. 예외니까. 그리고 앞에 한국 땡땡 붙잖아요. 한국 광복회, 한국 독립회. 한국 붙으면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의 정신 명칭을 떠올려보시면 알 겁니다. 그죠? 조선 붙으면 사회주의 계열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선 청년 총동맹 사실 조선에 안 붙어도 알겠지. 농민 총동맹, 여성 총동맹, 노동자 총동맹 나오면 뭐라고? 사회주의 계열이 있잖아요. 자, 조선 청년 총동맹은 전국의 청년운동단체, 학생단체와 연락하여 전국 각지 학생들의 시위를 이끌어냈다. 그러다가 12월이 되면요. 대성, 인천, 원산 등의 주요 지방도시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9년에 시작해서 30년 1월이 되면 이제 농촌 지역의 학교까지 순서가 어때? 3.1운동이 퍼져나가는 전파 속도나 아니면 전파 과정과 비슷하죠.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의의는요. 여기가 나옵니다.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 와우, 연도도 라인이 맞지. 19년, 29년.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죠? 그래서 3.1운동 이후 일어난 최대 규모라는 얘기가 나와요. 농촌까지 퍼져나가고 전국에서 약 320학교의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니까요. 투쟁의 형태도 시험 거부, 여기서 막 한호성을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 거부. 여러분이 시험 거부하는 건 뭘 비밀로 내세울 겁니까? 학생들의 건강권을 해치지 마라. 우린 중간고사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싶다. 우리의 수면 시간을 보장하라. 어떻게 인간이 하루에 5시간만 한창 청소년기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수면권은 시험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다.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몇몇 학교에서 끝나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일탈자가 되는데 전국의 모든 학교가 대부분이 참여하면 여러분이 혁명가가 되는 거예요. 규모의 차이야. 이런 말 있잖아. 내가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훔치면 도둑 범죄가 되지만 절도의 범죄가 되지만 여러분이 1000억을 훔쳤다. 아우 이름이 남습니다. 이름이 그것도 그 사람들이 와우 이렇게 되지. 진짜.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야. 한두 개 학교 혼자서 내가 거부하면 쟤는 뭐야? 일탈 행위를 하는 애가 되지만 그걸 네가 전국적으로 주도해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우리의 수면권을 보장하라 하며 시험을 거부하면 혁명적 사건으로 제도가 바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시험 거부, 동맹 휴학, 경문 살포, 거리 시위 등으로 다양해졌고 시위에서 내건 요구도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학생 운동을 뛰어넘어 독립운동이 되는 겁니다. 식민 통치 정면 부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생이 주도했어. 하지만 누가? 수많은 시민이 참여했기 때문에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이라는 타이틀이 남는 겁니다. 외우기 쉽다.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11월 3일 있죠. 학생의 날입니다. 혹시 알고 있었어요? 학생의 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시작된 날이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이죠. 아, 학생의 날이라는 게 있었던 걸 모르더라고요. 도대체. 학생의 날이라는 건 있었다는 걸 알지만. 아, 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시작된 날. 광주가 뭔가 많아요. 많죠. 저항의 도시, 혁명의 도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20년대 동맹휴학 건수가 이렇게 보이죠. 자, 국어를 볼 겁니다. 국어. 우리 갑자기 줄어들었어. 국어 보셔야 돼요. 국어 보셔야 됩니다. 이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 뭐랑 구별하자고요? 6천만세 운동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검거자를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야, 첫 번째 그러면 누가 검거됐다는 얘기 아니야. 아까 통학버스 사건이 있었죠. 나중에 통학버스 사건에 그 한국인 두선인 학생들을 검거했어요. 일본 경찰이. 그 다음에 교회 자치권,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자유를 획득하자.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만행의 광주 중학을 폐쇄하라. 일본 제국주의 타도하라. 피압박 민족해방 만세. 와우. 점점 넓어지는 거 보이세요? 범위가? 여기는요. 독립운동인데 민족해방이면 독립운동에서 피압박이니까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피압박 민족해방이야. 전 세계로 뻗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 앤드 현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식민 통치 받고 있는 모든 나라의 독립까지 가는 겁니다. 아, 넓어지고 있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920년대 국내에 민중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운동을, 좁은 범위는 학생운동이지만 넓게는 민중운동을 본 겁니다. 여기까지. 구호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경문이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기 가면 광주학생 항일운동 기념탑이 있습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 교내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 오시고요. 학생의 날에 가면 더 좋겠죠. 학생의 날에 선생님 학교 가야 돼요. 이러면 이때 가정학습을 내는 겁니다. 너 뭐하니? 그러면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기념탑에 가서 학생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 너 완전 좋아하시겠죠? 그 김에 광주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시면 좋겠죠. 이왕 간 김에 가두세요. 광주에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기념탑과 기념공원도 있습니다. 거기도 또 사진 한 장을 남기고 헌화를 하고 분양을 하고 역사 선생님 좋아하시겠네요. 자, 조금 더 이어서 하면요. 이 4번도 너무 중요합니다.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간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6년, 27년 이렇게 갈 거잖아? 25년, 26년, 27년 되는데 우리는 신간회가 우리나라 참여자 마지막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합작품이랬잖아요. 그러니 앞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민족 율당 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노선과 상관없이 사상과 상관없이 공동의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민족유일당 운동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아니에요. 일단 해외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말고 당시에 전 세계 공산주의의 우두머리 국가가 있었죠. 소련이라는. 거기 코민텔은 본부가 있고요. 거기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중국 역시 아까 선생님이 중국에도 큰 두 개의 세력, 물론 당시에는 훨씬 더 큰 세력이 중국 국민당 세력이에요. 당시 중국 공산당은 적은 세력이었죠. 어쨌든 중국 역시도 세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된다고 나옵니다. 192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민족운동 진영에서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서로 단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4년 중국의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협력관계를 구축하자 우리 이거를 중국 역사에서 제1차 국민당 공산당 합작이라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불러요. 1차가 있다는 얘기는 2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물론 이전에 전 세계 공산주의 본부가 있는 코민테른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왜냐하면 코민테른 쪽에서도 전 세계 공산주의 대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현재 우리 적은 다분주의자들이 맞는데
지금 전 세계는 그 이전에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 운동을 탄압하고 있잖아요.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어디부터 제거해야 되는 거야? 제국주의자들. 자본주의가 아니라. 일단은 제국주의자들을 먼저 쳐야 돼. 즉, 약소국가의 독립이 먼저였던 거야. 그러려면 어때야 돼? 우리랑 노선이 다르고 우리랑 사상이 달라도 힘을 합치자였어요. 이게 코민테른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즉 민족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자야. 뭘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제국주의를 먼저 타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뭐 하는 겁니까? 힘을 합치는 거야. 그럼 이 당시 중국의 국민당, 공산당의 공동의 적은 누굽니까? 일본 제국주의죠. 일본 제국주의.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되고 이때는 물론 이 당시 1차 국공합작에서는 여기 나오지?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당시에는 사실 일본보다 아직이 24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일본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더 큰 덕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군벌이에요. 군벌. 중국 내 군벌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세력이 되었죠. 얘네들을 타도를 목표로 손잡는 것을 말한다. 또 이건 중국 얘기고 국내에서는요. 국내에서는 기억납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 했었죠. 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역시 노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렬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념과 노선에 따라 흩어져 활동하던 우리 민족운동 진영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신간회는 내가 뭘 했냐면 공개단체다. 어떻게 이렇게 간판 걸고 활동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신간회는 27년에 나오는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합친 게 신간회인데 이미 조선공산당 같은 사회주의 계열이 불법으로 찍혀서 지하로 들어간 게 25년이란 말이야. 창단되자마자 치안유지법으로 탄압당했잖아요. 그럼 간판 못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사회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많았어요. 대부분이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탄압을 당해 국내에서. 왜냐하면 불법이 됐단 말이야. 일본이 불법으로 만들었어. 쪽수는 많은데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민족주의는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1920년대 초반에 식량양성 운동 실패했죠. 묵산장려 운동과 밀리터리 운동이 실패하면서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대부분이 자치론으로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다 자치론으로 갔어. 피탑적 민족주의 얼마 안 남은 거야. 오케이. 잘 맞아떨어졌지. 민족주의는 공간이 있는데 사람이 없고 사회주의 계열은 사람은 많은데 공간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때 세계적으로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합작을 승인하는 분위기, 그러한 지령, 취시, 배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우리의 필요성과 외부에서의 어떤 필요성이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역사적인 게 하나 나오려면 모든 조건들이 우연이라도 잘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족주의 운동 진영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고 1926년 안창호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을 아우르는 민족 유일당 건설을 제창했다. 26년에 우리 하나로 해보자 이렇게. 이후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해 중국 관내라는 게 만리장성 안쪽 중국 본토라고 말하는 쪽입니다. 만리장성 바깥쪽으로는 만주죠. 안쪽 중국 관내에서 왜냐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주인지 중국 관내인지 나중에 30년대부터 우리가 무장독립운동할 때 장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편 봐주세요. 중국 관내 각지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선생님 중국인 거 아니야.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어디서 활동하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됐다는 얘기입니다. 임시정부도 개헌, 헌법을 바꿨죠. 통해 앞으로 만들어질 민족유일당이 임시정부를 지휘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래서 20년대 중후반부터 안팎으로 뭐가 일어났구나.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났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요? 만주에서도 역시 만주 여긴 중국 관내였잖아. 그럼 만주에서 그럼 만주 하면은 무장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곳이었지 거기에서도 역시 민족유일당 운동이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1920년대 해외 무장독립운동 배웠었죠. 그게 지난주 주제였잖아. 그럼 1920년대 해외 무장독립운동은 시작이 뭐였습니까?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출발을 했어요. 봉오동 전투, 간도 참변,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그런 다음에 만주 사변 간도 참변이 이때 일어나는군요. 간도 참변이 이때 일어나죠.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간도 참변이지. 간도 참변 당하고 나서 독립군 부대들이 밀산부에 모여서 일부가 어디로 간다? 떠나죠. 연해주로. 연해주에서 다시 자유시까지 갔다가 자유시에서 참변 겪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1920년대 해외 무장독립운동을 봤으면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왔었냐면 바로 삼부 참정신이 만들어지고 거기까지 봤었어요. 그럼 지금은 그 3부 다음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1925년 일제가 독립군 탄압을 위해 만주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맺으면서 와우 1925년엔 많은 일이 있었죠. 추가하겠습니다. 1925년 일본이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계열을 탄압했고 만주에서는 얘를 만들어요. 미스야 협정 25년이고요. 누구랑 누가 맞은 겁니까? 일본 제국주의와 만주 군벌이. 만주 군벌이라고 말하는 건 군벌은요. 중국에서 군인들을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국민당과 공산당 결이 아니고 그냥 군대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어떤 세력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노선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야. 자기 이익,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애들이지. 그러면 일본이 당시까지는 만주까지 세력이 안 미치잖아. 만주는 해외잖아,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지? 왜냐면 31년이 돼야 일본이 만주를 먹어요. 25년 때는 아직 만주가 일본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만주에서 독립군이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 근데 독립군을 잡으려면 일본이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아닙니까? 일본 군대를 마음대로 못 보내요. 활동하기도 제약도 많고. 그러니까 일본이 만주 군벌과 계약을 맺는 거지. 독립군 한 명 잡아서 넘겨주면 얼마 주겠다. 두당 얼마. 와우. 그게 미스의 협정이에요. 미스의 협정을 맺으면서 만주의 참정신의 활동은 크게 위축됐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만주 군벌들은 조선 독립군에 대해서 물론 신경을 쓰였지만 막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돈 준다잖아, 일본이. 돈 준다잖아. 목숨 걸고 탄압하고 목숨 걸고 잡겠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활동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이 만주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탄압당했던 시절.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사회주의 세력까지 참여한 삼부통합운동. 야, 우리 못 살겠어. 일단은 자본주의니 뭐니 떠나서 일본부터 물리치고 살고 보자 해서 삼부통합운동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부통합운동도 뭡니까? 일종의 민족 유일당 운동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여요? 여기서는 중국 관내에서 벌어진 나오잖아. 중국 본토 안에서 일어난 민족 유일당 운동이 만주의 삼부통합 운동에도 뭘 끼쳤다?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정신으로 있었는데 삼부가 이게 통합이 돼서 크게 두 개로 통합이 됩니다.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의 혁신의회. 국민부라는 정부 뒤에는 당과 군이 있죠. 정부면 되겠죠, 이제 정부. 그러면 자, 국민부의 여당은 조선혁명당, 국민부의 군대는 조선혁명군, 북만주 혁신회에 뒤에는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이 있어. 아, 느낌 뭐지? 사회주의 계열인지 민족주의 계열인지, 그죠? 느낌이 확 와요. 이름에서 막 나옵니다. 이름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의 예외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요, 다음 주에도 이어져야 돼요, 이거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정말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가서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